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체당금에 대해서 설명한 데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체당금 종류와 신청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체당금 종류는 일반 체당금과 소액 체당금으로 두 가지로 대분류가 됩니다. 자, 먼저 일반 체당금 신청 요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체당금 신청 요건은 먼저 급여 체불 회사가 폐업해야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폐업하지 않으면 아무리 임금이 밀려 있어도 체당금 신청 요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급여 체불 회사가 폐업해야 신청이 가능한 체당금 제도를 일반 체당금 신청 요건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미지급 시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연령대별로 좀 상한액의 차이가 있지만 최대 2,1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사실상 도산이나 법적으로 도산이 인정되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체당금 신청 요건은 상당히 좀 까다롭죠. 까다롭고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살펴보면 급여 체불 회사가 폐업해야 하는 조건이 첫째 조건이고요. 그래야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 미지급 시에만 인정이 됩니다. 신청 요건이 되죠. 그 다음에 연령대별로 뭐 차이가 좀 있기는 하겠지만 최대 2,1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사실상 도산이나 법적으로 도산이 인정돼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나 사실상 도산이 되기 전에는 신청 요건이 되지 않아서 신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에게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소액 체당금 신청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소액 체당금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자, 사업장의 조건이 그러니까 소액 체당금 신청 요건은 사업장의 조건이 운영 기간이 최소 6개월이 돼야 됩니다. 사업을 개시해서 일단 6개월이 경과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근로자의 조건은 퇴직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퇴직 후에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이 사업장 조건은 사업장 운영 기간이 최소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의 조건은 퇴직해야만이 신청이 가능하다. 대전제입니다. 두 가지. 6개월 이상 회사가 유지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꼭 퇴직을 해야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게 소액 체당금 신청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회사가 법적 도산 여부에 상관없이 체당금 상한액은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일반 그 체당금 신청 요건은 2,100만원까지였죠. 그런데 소액 체당금은 회사 뭐 법적 도산 여부에 상관없이 상한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체당금 제도는 최종 3개월 임금과 또 최종 3년 퇴직금이 지급 대상이 됩니다. 3개월 임금이 체불되었고 또 최종 3년 퇴직금이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 근무해서 이거 소액 체당금 신청 요건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소액 일반 채당금 신청 요건을 잘 숙지하셔서 여기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요건에 맞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거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당금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사업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급여를 체불한 경우나 사업주가 협조적일 때는 채당금을 빨리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되게 이제 복잡해지는 것은 그 절차상은 지금 이 시간에 다 일일이 다 짚어볼 수가 없습니다. 절차상은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체불 확인서를 받아서 법원에 가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문을 갖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되고, 이렇게 지금 그 후속으로 조치는 여러 가지 지금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이 요건만 갖춘다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률구조공단이나 아니면은 그 각 법원에 가면 1층에 민원실, 그러니까 연로하신, 그러니까 변호사, 현직에서 은퇴하신 변호사 출신들, 그분들이 많이 있어서 법원마다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까다로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요건만 갖췄다면 이제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채당금 신청 요건은 이제 폐업을 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최종 3년 퇴직금과 휴업수당과 합쳐서 미지급할 때 최대 2,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사실상 도산이나 법적으로 도산이 인정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만 법적으로 도산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사실상 또 법상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액은 사업장 조건이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퇴직 신청이 퇴직을 해야만이 신청이 가능한 거. 현직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당 상한액은 1,0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 퇴직금이 지급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지금 그 채당금 신청 요건의 그 확대 한다고 이제 순차적으로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2023년까지 21년, 22년, 23년 3년 동안에 순차적으로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확대안을 보면 여기서 설사 그 본인이 퇴직하지 않고 현재 근무 중에 있다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금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왜냐면 제가 일례를 들었었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한데 어디서 구할 데는 없고 하면은 내가 회사를 다녔으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 퇴직은 안 했지만 현직으로 있지만 그 퇴직금을 미리서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서 이렇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그 확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신청을 했을 때도 항상 한 번에 다 몽땅 그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순차적으로 이게 확대가 되면 상당히 물론 업주에게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업주에게는 이제 그 지금 신청자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좀 업주에게 너무나 부담이 가는 제도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정부가 회사가 능력이 모자라서 먼저 정부가 그 돈을 지급을 했어요. 이제 그게 체당금이죠. 지불을 하고 옛날에는 뭐 소송이나 민사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업주로부터, 왜냐하면 대신 정부가 돈을 갚아줬으니까 대신 그렇게 신청을 해왔는데 그렇게 일반 소송을 활용하다 보니 정부에서는 그 자금 압박도 있고 회수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사들이 다 도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이제 이것을 바꿨냐면요, 강력하게 국세 징수 방법, 그러니까 강제 징수, 국세 체납 징수 방법, 즉 강제 집행,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세 체납 징수 절차에 따라서 이게 회수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지금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앞으로는 또 뒤로는 양쪽을 다 정부의 그 현 실정과 예산 등 그것과 또 사업주의 형평과 이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고, 이제는 그런 건 지금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그 신청자가 관여할 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와 그 도산한 회사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체당금 종류에 있어서 일반 체당금과 소액 체당금 신청 요건에 대해서 잠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후속 조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들이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고용노동부 그 제가 사이트에 올려놓은 데 들어가면요, 이제 신청 방법,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근로복지공단 나가서 확인서를 받아서 또 뭐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하고 판결문이 나오면 또 이런 식으로 그 절차는 좀 복잡하지 않게 간단하게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가 신청 요건이 되는지 어디에 해당되는지만 확인을 하고, 이미 거기까지 자기 것으로 소화됐으면 그 다음에 신청을 진행을 하면서 하나씩 처리해 가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여기서 상세한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대신 항상 저에게 언제라도 그 질문을 해주시면 댓글에 전화번호를 남기시거나 아니면 제 전화번호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세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료 회원인 구독, 빨간 글씨 2자 구독을 꼭 눌러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또 더 좋은 이 양질의 그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갖고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